저는 휴지 조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반드시 소액이라도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내가 그 시장에 투자 안 해놓고 있는데 매일 쳐다본다고요? 그런 경우 드뭅니다. 아직 투자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억지로 투자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내 상대 소득이 자산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곧 생길 겁니다. 네, 요즘 진짜 투자 광풍인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방송국을 가던 다른 학과 교수님들과 있는 세미나를 하던 간에 제가 가면 또는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전부 주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버블 또는 과열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어떤 정보, 잘못된 정보에도 휩쓸려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투자를 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현금이 계속해서 달리 말하면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점에는 투자를 온전히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에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국채 발행량을 더 늘렸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물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인 다른 투자 자산들의 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인 빈곤이 된다라고 해서 무작정 다른 분야에 투자한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진짜 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억지로 투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아는 분야가 있거나 아는 투자 방법론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벼락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내 상대 소득이 줄어들었구나, 상대 소득보다는 자산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곧 생길 겁니다. 저는 휴지 조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이 지금 재정 적자, 그 다음에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을 달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그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선거가 있거나 다시 뭔가 큰 국가의 변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현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금이 휴지 조각처럼 될 것이다라는 비유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방송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지금 돈 있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 질문의 원래 대전제는 답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 답이 여러 개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마다 위험 회피에 대한 성향들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나는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희망한다라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절대 웬만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보수성을 가진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투자에 대한, 특히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1,000만 원 있을 때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선 나 자신에 대한 습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이 1,0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가 두 번째 요소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에 가깝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위험 선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모든 돈을 위험한 곳에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1,000만 원이 나에게는 정말 의미 없는 수준으로 작은 돈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번 위험성 있는데도 돈을 넣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자 조금 우리가 참 너무 부럽다 생각하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국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처럼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서로 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관리해주는, 그 친구가 미국
회계사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회계사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 관리해주는 고객 중에 한 명이 아주 잘 나가는 CEO인데 어느 날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회계사님은 비트코인 잘 아십니까? 그래서 예, 저도 조금 투자하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비트코인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셨대요. 그 CEO 분께서 나이가 80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길래 설명을 다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만 솔직히 그분이 비트코인을 다 이해도 못했고 뭔지도 잘 모르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벌써 5, 6년 전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뭐 내가 믿는 우리 회계사님도 투자도 했고 내가 잘 들어봤더니 난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돈 말고 소액으로 10억만 넣게요. 그러면 그분에게 10억은 없어도 되는 돈이었는지 모르겠죠. 세상에 그런데 그 10억이 지금 얼마가 됐겠습니까? 몇 년 전이니까요. 바로 지금 분산 투자의 위력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습성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돈은 과감하게 위험한 데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없어도 되는 돈. 뭐 더대 부호는 10억이 없어도 되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100만 원일지 200만 원일지 뭐 500만 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정말 위험한 곳이니까 안 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부호 말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나한테는 500만 원 정도가 없어도 되는 돈이니 나는 그 돈을 그냥 5, 6년 전이나 6, 7년 전에 비트에 넣어놨다. 야, 그럼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돈 500만 원이면 해외여행 한번 안 갔다 왔다 해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런 접근도 조금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일단 안정적인 거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물과 디지털 이렇게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보니까 자산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금도 달렸고 부동산도 달렸고 특히 주식시장까지 달리니까 결국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느 시장이 주춤해졌느냐? 코인 시장이 주춤해졌습니다. 한때 코인 시장이 가장 불타올랐는데 야, 요즘은 코인보다도 오히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 하니까 냉큼 다 주식 시장으로 달려왔어요. 또 코인 시장이 그 사이에 강제 청산당하는 뭐 그런 상황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주변에도 야, 요즘 코인 누가 해? 나 코인에 있었던 돈까지 빼서 주식에 다 넣었어 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남들이 오기 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다양한 시장에 일정 정도 시드를 넣어놓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반대쪽 시장에 실망한 세력들이 일로 넘어왔을 때 이쪽 시장에 내가 미리 넣어놨던 돈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바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 매일같이 모니터하는 습성을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매일 모니터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내가 그 시장에 투자 안 해놓고 있는데 매일 쳐다본다고요? 그런 경우 드뭅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놔야 공부도 하게 되고 쳐다도 보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소액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자원 배분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공부를 많이 안 했고 기업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이 굳이 한 종목을 내가 알아서 선별하거나 선택하는 투자 방식 좋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국 주식 ETF나 AI 관련 ETF라든가 뭔가 미래 선도적인 테마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밸런스 있게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색을 맞춰놓은 것들 이런 거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자연스럽게 내가 직접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ETF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과 실물을 섞어서 분산 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국가들을 섞어서 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재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ETF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AI와 로봇이 한 2, 30년 동안의 혁신을 리드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배터리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왜 요즘 주목받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전부 AI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로봇도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AI 범주에 해당되는 물성을 가진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AI라는 테마는 과거 우리 인터넷 테마 또는 스마트폰 테마처럼 한 10년 이상 지속될 테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새로운 무슨 바이오에 무슨 테마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부 AI로 귀결돼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지난 몇 세기 동안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금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금도 새로 채굴을 하고 채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자꾸 더 생기죠. 근데 금을 캐내면 이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시장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금을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의 50% 이상은 귀금속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로 들어갔다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아이 돌반지로 반지를 사줬다던가 아니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액세서리로 반지나 뭘 사줬다, 목걸이를. 그랬을 때 갑자기 급전 필요하다고 그걸 냉큼 팔아버리나요? 아니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물건인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으로 변화된 금은 시장, 유통시장에서 빠져버립니다. 누군가의 물건으로 그냥 저장돼서 그냥 유통시장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금은 원래도 희소한 물건이지만 더 공급해서 희소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연수는 점점 얼마 안 남았는데 캐낸 금은 자꾸 어딘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금을 가장 많이 사는 주체들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인데 그것은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새로운 화폐 가치에 대한 대응력 이걸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금바와 금괴를 대거 많이 샀는데 이것도 국부를 저장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중앙은행이 금시세 조금 올랐다도 하고 내다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치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원칙,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금은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한두 차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미 국채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 국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하면요. 앞으로 미국이 2040년까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건 전 세계 시중 금리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많은 국가의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화폐 가치가 완벽하게 폭락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선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방어해주는 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화폐가 또 달러거든요. 따라서 달러가 점진적으로 더 약세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 속도가 우리가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선 항상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단 단기적으로 1, 2년, 3, 4년, 5, 6년을 기점으로 잘랐을 때는 주식은 폭락한 적도 있고요. 전 고점 대비 낮아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변동폭이 급등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만 장기 시계열로 봤었을 땐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압도적인 수익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깜빡 잊고 10년 뒤에 맞다 그때 그 주식 어떻게 됐지?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믿음감 있는 회사를 투자해 놓고 기다려 보신다면 그런 회사 하나 말고요. 한 10개, 20개를 투자해 놓으신다면 상당 부분이 웬만한 부동산보다도 더 올라 있을 겁니다. 저는 투자의 원칙이 첫 번째는 절제된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겁니다. 저 스스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다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신도 좀 더 풍요롭게 살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들, 또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들, 또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너무 과도하고 성급한 욕심이 오히려 큰 화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투자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제된 탐욕, 받았으면 좀 나눌 수도 있고 이번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풍족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같이 고생한 누군가와 동료, 선배, 후배 아니면 파트너 회사와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세상이 좀 훈훈하게 더불어 같이 갈 것 같고요. 물론 절제된 탐욕을 나는 발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이 풍족하게 받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언젠간 진심이 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